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두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다음 달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입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하지만 당내 갈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친윤계에서는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그리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벌써 이 부분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이 북한인권재단과의 연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킵니다. 인권재단은 인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이른바 제도,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연구 이런 걸 하기 위한 기관이죠. 근데 이게 지금 8년째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설립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 합의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북한 인권법은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도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일종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사전 조치를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걸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이걸 안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는 사실은 법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제도로 뒷받침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못한다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북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물론 북한 정권은 좀 자극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하는 행태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인권재단까지 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굳이 이것과 연계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 영부인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일단 특별감찰가 먼저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친윤계가 이거를 굳이 당의 정체성까지 들어서 연계하는 거는 물론 뭐 당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뭐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특별감찰관이라도 하지 못한다면은 최소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영부인 리스크를 이게 지금 뭐 특검으로 가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걸 요구하는 건데, 저는 의총을 열어서 조금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총을 열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개인적인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의원총회 열어서 그러면 찬반 의견 한번 수렴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는 나왔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을 두고도 벌써부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친한계에서는 이달 안에 빨리 하자. 그리고 공개 투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윤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산 추천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둘째 주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당내에서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아마 당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그러니까 감찰관을 임명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친윤과 친한이 너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또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게 지금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부분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을 뭔가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가지고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건 좀 저는 뭐 덮을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예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특히 특별감찰관은 이 수사권이라든지 또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임명대로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 그 처음에는 뭐 명품백 수수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지금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점점 이게 저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특별 감찰관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특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공론화 필요하다라는 의견 네. 주셨는데 공론화라는 것이 표결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론화까지는 하되 그렇죠. 이거 한번 표결은 안 의견을 된다.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그 북한인권재단,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북한인권재단 저는 아무리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해도 민주당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계시키는 순간 이거는 부지하 세월, 즉 다시 말하자면 기약 없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선제적으로 먼저 풀기 위한 어떤 한동훈 대표의 고육지책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한번 그러면 우리 당이 과연 이걸 끝까지 연계해야 되느냐의 지점에서는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찬반의 의사를 물을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 규류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걸로 표대결로 가게 될 경우는 이른바 친윤과 어떤 친한의 입을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권의 그 사실 지금 그 여권 전체 지지율 하락은 실제 윤한 갈등의 기난바 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이런 그 기류가 반영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더한다면 저는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의총은 열고 분위기는 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되 한동훈 대표가 정말 필요하다면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서고 이른바 윤한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듯이 이른바 또 한추 독대를 해서 원내대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사전 조율.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어찌 보면 타협과 협치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조율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걸 표대결까지 간다고 만일 당내 지도부가 전략을 짠다면 이거는 저 공멸로 갈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뭐 표결 대비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건 약간 기싸움의 형식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설득에 대한 영역으로 가서 한 대표가 당내 좀 이른바 좀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절대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표결 전에 어떤 중재안이나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는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취임 100기를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데 과연 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또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간의 톤을 조금 낮출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더 그 한 단계 더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이 문제를 받냐 안 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만 된다 하는 이 당위적 명분을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그 대통령과의 지지율이 사실 요즘에 동반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더 많은 지지를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보내주고 있고 그 지난 7월 총선 아니 그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를 선택한 이면에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좀 이끌어내겠으면 좋겠다. 이런 좀 지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친윤, 친한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변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이라도 그 도입을 임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명분이 조금 더 살아있다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한동훈 대표도 뭔가 국민들께 또는 보수 지지층들에게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 지금까지 취임 100일 동안 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도 지금 아직 출발을 못했고요.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안 됐고 최혜병 특검법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그 특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그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도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향한 반대를 하는 나의 목소리는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뭐 어떤 메시지, 지금과 좀 비슷하게 혹은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일 거라고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재보궐선거 때부터 계속적인 지금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100일이라는 통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노출한 적이 있어도 구체적인 뚜렷한 성과, 손에 잡힌 성과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성과뿐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완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3대 개혁, 3대 어떤 제안을 했을 때에도 그거를 사실상 완곡하게 어쨌든 거부를 한 거고 그다음 한동훈 대표를 만난 윤 대통령은 그 다음날 바로 부산에 가서 나는 4대 개혁 완수하겠다. 그다음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나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듯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단기 성과를 내야 되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아마 좀 더 짧고 더 임팩트 있는 아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실이 변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당의 말하자면 용산의 거수기가 아니다. 그다음에 동등한 말하자면 우리가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여당 정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 수요일이 주목되는 거는 이제 의총을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어떤 함의를 담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좀 말하자면 압박 수위를 담아서 내놓을지 조금 그런 주목이 되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차별성을 할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아까 보완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커피와 설탕의 관계를 저는 비유하는데 커피와 설탕의 관계야지 커피와 녹차의 관계면 대체제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2년 반이나 남은 이 임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삐걱거리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어떤 정치적 현상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조율된 메시지를 낼지 특히나 한동훈 대표는 이제까지 약간 직진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좀 더 세련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조율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말하자면 협치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100일 기자회견이 그러니까 아마 내용과 수위 모든 것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아마 조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평국난 평론가님 말씀 중에 오늘 조율이라는 단어가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한 어떤 글쎄요 보수 텃밭인 이 대구 민심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배신자라고 이제 규정하는 네. 어떤 시위도 있었고요 그렇죠. 좀 약간의 이제 폭행도 좀 있었는데 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좀 어떻게 좀 반응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 대표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떨어지고 있고 TK에서도 뭐 어쩌다 이거 하락세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수의 텃밭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자신은 보수의 그 CEO고 보수의 최대 대주주가 TK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소란이 약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은 특검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특검을 못 가니까 특별감찰관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도 사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 대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특별감찰관에서 좀 말하자면은 본인의 성과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조율점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100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또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보여줘야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그 시원하고 또 그다음에 아주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간결한 그런 것도 보여줬지만 실제로 정치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100일에서 저는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조금 메시지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내용을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해결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과의 합의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더 중요하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이 어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 이거 사법 리스크 시선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11월 달에 두 개의 1심 재판을 앞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뭘 한다고 해가지고 시선이 돌려지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계속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방식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특검 방식을 제안하고 어떤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런 방식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이번에 세 번째 했습니다만 예. 지난 두 번의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을 또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너무 못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의혹이 이렇게 하나도 규명되는 게 없느냐라는 질책을 따갑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여기 장외 집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특검 지연이다, 회방 놓기다, 우리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외 집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이 정부에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도 공약은 했지만 하지 못한 건데 저는 특별감찰관 그거라도 해서 이게 특별감찰관 사실 정확하게 워치독의 기능이거든요. 감시견의 기능이거든요. 뭐 특별하게 사법적인 어떤 걸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모든 것은 감시 체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입장, 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별로 이제 뭐 특검이 더 중요하지 특별감찰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은 좀 회개한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14일 날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15일이 어느 날입니까? 15일 날 선거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4일 날 특검법 통과시키면 15일 날 각 뉴스의 헤드라인이 뭘로 잡히겠습니까? 특검법 통과,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걸 덮자는 얘기, 뭐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어떤 속셈과 개연성은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 없다. 그래서 복잡하게 먼지를 뽀얗게 일어서 시계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서 피하 구분도 안 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대표가 설령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뭐 이 정도는 지금 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속셈을 놓으면서 11월 전국을 아마 혼돈과 카오스의 전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김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거나 혹은 이걸 갖다 뒤덮으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 민주당이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직 언제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곧 성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올 카드가 마땅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 뭐 공식 의제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김건희 여사의 해법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단일된 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아마 갖기 위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총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제3자적 특검의 방식이든 뭐 뭔가 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기다리다 보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좀 전에 그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특감 5년 동안 임명 안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임명을 안 한 것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요. 이게 특감의 범위가 이 대통령의 부인과 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으로만 딱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므로써 그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 대표 2차 회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속내, 이해와 요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균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야 윤한 독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날의 아침에 던짐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빨리 반응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반응할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속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균열을 유도하자는 전략이 이어서 이 의제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 덥석 받았을까? 물론 이제 이것을 그 다음날 받았으면은 이게 빈손 회동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구나 이런 또 시선이 있을까봐 아마 그 당일날 받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죠. 그래서 여기에선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 얘기만 하고 싶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서 무언가 이제 정치 초년생이 아니라 100일을 지난 어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어떤 중진에 대한 감각과 그다음에 CEO로서 정말 이 보수 정당의 CEO로서 본인의 역량을 보일 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의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날 회담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기량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 지표와 지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의제 그다음에 방식 이런 걸 좀 준비해서 나갈 걸로 좀 관측하는데 어쨌든 빈손 회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